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모습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뉴스공장 인터뷰 다 들으셨죠? 김현종 차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D램의 경우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72.4%입니다. 예를 들자면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될 경우 세계에서 2억 3천만 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 우리에게도 그런 카드가 옵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인호 TV가 여러 번 말했죠. 일본이 때리면 되때리지 않고 어이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많은 나라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그 밥상 위로 뿅 날아가서 와장창 넘어지기 전략을 김현종 차장이 살짝 암시 언급한 겁니다. 그 다음날 여러 언론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의 상응 조치로 D램 공급 중단이 검토되고 있다는 취지의 다소 엉뚱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설왕설래 추측성 설레발 보도들이 일본을 흔들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다음날 브리핑을 통해서 김현종 차장의 발언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D램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상응 조치로 해석하는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D램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역시 틀린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베 일본이 굉장히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본의 공격을 받고 만약에 받게 되면 실질적 공격을 받게 되면 적절한 각도로 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만 주면 됩니다. 고민정 대변인의 발언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시비가 생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패 내걸기 이걸 하면서 아베 일본을 흔드는 공격을 한다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발언인 것입니다. 고 대변인은 김 차장의 발언은 만약 한국이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 부품을 만약에 실제로 공급받는데 차질이 생긴다면 한국 반도체 생산 자체에 또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 전 세계 공급 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벌합니다. 고민정 대변인 역시 최인호 TV가 여러 번 말했던 일본이 때리면 되때리지 않고 어이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뿅 날아가서 많은 나라들이 맛있게 밥을 먹는 밥상 위로 날아가서 와장창 넘어지기 전략이 김현종 차장 발언의 핵심이다라고 친절히 정확히 자세히 제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단지 때리면 어쩔 수 없이 맞고 넘어질 뿐이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는 곳에 하필이면 세계 전자통신 정보산업의 핵심 밥상, 클라우드, 정보통신 단말기 등등에다가 전자통신 산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의 거의 모든 21세기적 생산물들에 메모리 칩이 들어가죠. 이 자동차를 비롯해서 메모리 칩을 사용하는 전 세계의 생산품들이 핵심 밥상이 차려져 있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석유보다 더욱 중요한 21세기 최고 핵심 전략물자인 메모리 반도체를 과점 공급하는 70% 넘게 과점 공급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석유를 우리나라에서 70% 과점 공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므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공격하는 것은 페르시아만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포함해서 페르시아만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서 원유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이 됩니다. 오일 쇼크 아닌 메모리 쇼크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메모리 때문에 공황이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어서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워낙 높으니 워낙 높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카드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지 우리 정부가 꼭 D램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틀린 해석이다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예. 김현종 차장이 토스를 하고 고민정 대변인이 그 다음날 강스파이크를 먹인 셈입니다. 확실한 방어용 방패, WTO와 관련된 확실한 방어용 방패를 높이 들면서 말이죠. 두 사람은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WTO 규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살벌무시한 엄청난 무기가 있는지 알고 있나? 라며 권총이 들어가 있는 권총집을 툭툭 그냥 건드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일본은 공포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일본을 향한 직접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 번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미 일본에서는 D램 가격이 쭉 솟구쳐 왔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겁을 먹어요. 관측이 불안을 자극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불러왔습니다. 일본에서는 D램 표준 제품의 스팟 수시계약 가격이 최근 한 달간 약 20% 상승했습니다. 슬쩍 눈길을 줬을 뿐인데도 자기들이 알아서 일본 시장이 자기들이 알아서 소스라치게 놀란 셈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무역 외란은 어디까지나 심리전과 선무 공작 싸움일 뿐입니다. 김현종 차장과 고민정 대변인의 짧은 말이 어떻게 일본을 흔들고 있는지 보셨다면 거꾸로 아베 일본의 새치혀에 놀아나는 한국인들의 존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 그거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코피가 터지고 치아가 몇 개 날아가고 옥수수가 몇 개 날아가고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질 건지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 또 솔직하게 용기 있게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라면서 피해 상상력을 자랑하는 그런 한국인들이 아베 일본의 무기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두 나라 사이에는 아직 아무런 실질적 수출 규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두 나라 산업의 생산 라인에 실질적인 손상을 입힐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노TV는 이와 같은 심리전 상황이 아주 오래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제이노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베 일본의 새치혀에 놀아나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공포와 불안을 퍼뜨리는 세력에 속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21세기 지구촌 최고 핵심 전략 물자 메모리 반도체를 살짝 언급하는 것만으로 아베 일본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도 똑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당하게 될 피해의 정확한 정도에 대해서 나의 상상력과 분석이 어마어마하다. 이만큼 대단하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다. D램 메모리 반도체 빨리 사재기 해놔라.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멍청한 자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 D램 가격 상승이 바로 그러한 증거입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겁니다. 현재의 한일 간의 전쟁은 심리전이고 더 폭발력 있는 무기를 툭툭 건드리면서 말폭탄을 투척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아베 일본은 이 심리전 공격을 진짜로 벗어나려면 이 심리전 공격의 압박을 벗어나려면 진짜 무기로 진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면이 바뀌겠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들은 그러한 공격을 펼칠 배짱도 용기도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타이밍을 잃었습니다. 때려봐 라고 할 때 때리지 못하면 다시는 때릴 타이밍을 확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동요 없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아베 일본과 맞서 싸우는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한 병참 기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산처럼 진중하게 대처하면 일본은 호들갑 설레발 속에서 무너질 겁니다.
진중, 냉정, 침착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